자, 주택정책이 남았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해도 주택정책까지 합시다. 주택정책은 총 몇 가지일까요? 주택정책은 총 6가지 보는 거예요. 자, 책은 70쪽입니다.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2가지 나누습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임대주택정책, 분양가정책. 임대주택정책은 3가지. 어떻게 3가지입니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됐지요? 예. 자, 그러면 분양가 정책도 3가지예요.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 후분양. 이 6가지 정책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게 임대료 규제. 그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초과 공급, 공급화행 현상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 공급화행 현상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건 없다. 임대료 규제하면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자, 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분석합시다.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 균형 임대료. 균형 임대료 얼마 할까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마음속에 50만 원 한 달에 균형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네가 어떻게 간신법으로 보고 있어? 제가 여러분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왜? 하도 50만 원 많이 들었으니까. 네? 몇 개, 100개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 이 임대료가 적정하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너무 밑으로 갔다. 30만 원. 이게 규제 임대료죠. 규제 임대료를 30만 원 정했다. 이게 임대료 규제죠.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정했다. 30만 원 받으라가 아니라 30만 원을 넘어가지 말아라. 최고가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임차인들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 임차인들 정신 차려요. 나온 대로 하지 말고 걸러서 말합시다. 이제 나온 대로 하지 말고 한번 올라갔다가 걸러서 나옵시다. 이렇게. 30만 원을 규제하면 임차인들은 수요를 증가시켜요. 50만 원에다가 30만 원 내니까 수요 증가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120개 됩니다. 이 30만 원에서 수요량을 보려면 수요곡선을 만나는 점이에요. 그럼 수요는 증가했습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했다.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럼 수요는 증가했나요? 수요 증가했잖아요. 수요 증가. 임대인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공급선을 만나는 점이 이렇게 와서 80개랍니다. 80개. 그러면 30만 원에서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초과 수요는 수요 입장이고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공급 부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낼 수 있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그럼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OX? 초과 수요가 공급 부족이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경우에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 했을 때. 높은 수준에 규제했다면 안 돼요. 낮은 수준에 규제했을 때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2가지 물어보잖아요. 초과 수요는 어느 경우에 초과 수요가 큽니까? 크기. 그 다음에 자료를 주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풀어보셨어요? 잘 풀리던가요? 그러셨구나. 요 크기. 크기는 어느 경우에 커진가 2가지 기억하신다.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겠어요. 기간은 장기, 단기?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다. 자, 어느 분이 그러네요. 어제 교수님 탄력성은 이해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지. 그러잖아. 탄력성이라는 것은 요거 변화 정도죠. 됐다 안 됐다 해야지. 그죠? 언제는 안 된다. 그럼 탄력성이 아닌 거지 그거는. 그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탄력성. 맞네. 그러더라고. 네? 자,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량이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수요가 커진다. 수요와 공급이 탄력수로 크다. 장기에서 커진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초과수요 몇 개입니까? 초과수요는 120개 아니라 40개. 정신 차려. 탄력적이네. 자, 120하고 80하고 차이. 40개죠, 40개. 초과수가 40개. 됐죠? 그럼 이 그림은 초과수가 40개인데 이게 만약에 단기다, 단기. 단기를 가정한다면 요거 장기거든요, 장기. 장기의 초과수가 40개거든요. 그럼 단기. 단기를 가정한다면 초과수는 몇 개일 것 같아요? 단기?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는 거야. 자, 여기 100개 줄래? 그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단기는 공급이 100개, 수요가 120개. 그 단기는 초과수요가 2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단기는 초과수요가 20개인데 장기가 몇 개가 돼요? 40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장기가 초과수요가 커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래. 공급 감소하니까. 초과수요는 수요 증가분하고 공급 감소분이거든. 근데 단기의 개념은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럼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단기는 초과수 20개고 장기가 되면 임대인들이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임대료 규제당에서 바로 임대인이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거든요. 왜? 임차인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에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장기에서 이게 초과수요가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는가를 내지 않지만 왜 단기보다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커집니까? 이 정도를 내지 않습니다. 네, 단기가 초과수요가 작다는 거, 장기가 커진다는 거, 그 이유는 공급 때문에 그래요. 공급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볼 거고, 그럼 이제 효과를 분석해야죠. 효과. 이거는 장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가 있는데 한 번도 장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은 출제하지 한 적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냈지. 단기적으로 딱 한 번 냈고 대부분이 장기를 내는데 장기란 표현 안 씁니다. 그 임대료 규제쓸 때 나타나는 효과 이렇게 하죠. 장기란 표현 안 쓰죠. 왜? 궁극적으로는 장기니까.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겠잖아요.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자,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타용도 전환한다. 일부가. 그다음에 새롭게 진입하지도 않는다. 임대주택 사업에. 공급은 감소할 것이고 주택난은 심화될 것이다. 수선 유지를 소홀히 한다. 우선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양질의 잔리를 쓰지 않는다. 주택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이 그림은 임대주택이 80개로 감소했어요. 임차인들은 이사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킨 게 아니라 제한합니다. 다시 그림을 와서 이 그림에 가면 그러면 균형 임대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왜? 공급이 80개로 줄었으니까. 공급이 100개일 때 균형 임대료 50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80개로 감소했으니까 50이란 말은 없어졌죠. 다만 국가에서 그래서 결정한 임대료 하나 있습니다. 근데 80개로 줄어들면 임대료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0개 공급되면 5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100개보다 더 적어졌잖아요. 그럼 시장에 물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올라가야지.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80개면 임차인들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전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만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시장에서는 실제 임대료는 50만 원 균형 임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7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두 개 나온 거죠.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하고 실제 임대료하고 두 개. 그래서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가 나오죠. 응? 시장은 70으로 형성됩니까? 아니면 30으로 형성됩니까? 시장은 70으로 형성되는데 근데 국가 몰래 암암리에 70으로 형성되죠. 그것을 암시장.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얼마 내야 돼요? 50만 원. 정부 개입해서 70만 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주택 부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뒷돈을 줘야 된다. 뒷돈, 음성비용 주죠. 왜?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임대주택 주세요. 그래서 뒷돈을 줄 수밖에 없죠.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바짝 소득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단기에서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아요. 공급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바짝 3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에게 20만 원을 돌려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고. 내가 계속 50만 원 내고 있는데 정부가 임대료 규제에서 30만 원 받아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내가 내게 된다고. 그러면 50만 원하고 30만 원 요 두 개의 차이 20만 원만큼 임대인이 나에게 준 거라고 돈을 임차인에게. 그래서 소득 재분배. 그래서 기존 임차인 혜택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소득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균형임대료가 높은 수준에 규제한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보다? 아무것도 없다. 됐지요. 이 정도가 우리가 임대료 규제에서 공부할 내용이죠. 그럼 임대료 규제의 이 논리가 어디로 그대로 간다? 분양가 규제로 그대로 간다. 그럼 이제 분양가 규제까지 보자고요. 자, 이제 분양가 규제를 한번 가봐요. 분양가 규제는 책이 이제 좀 넘겨서 자, 분양가 규제를 가봅시다. 몇 페이지 있습니까, 책?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분양가 규제까지 가볍게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분양가 규제하고 반대가 분양가 뭡니까? 차유라.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그랬더니 주택 공급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건설업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한다고.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요. 그럼 여기는 이제 나올 확률이 없는데 자, 보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주택난을 심화시킨다는 거. 이렇게? 그럼 수요는 증가하겠네. 규제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하겠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 수요는 초과 수요. 그거 장기에서 크다. 규제하면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시장을 규제하면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여기 분양주택 시장을 지금 규제하거든. 좋은 게 없다고. 왜 질적 수준이 떨어질까?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그랬던데 자, 지금 시장의 균형 가격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정부가 규제하는 분양가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하고 분양 가격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그럼 내가 당첨되는 순간 평당 300만 원의 전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전매 차익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투기적 수요가. 투기적 수요를 가수요라고 그래요. 가수요는 가짜 수요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가수요입니다. 가수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 것도 가수요도 한몫을 한 거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서로 살라고 하는 거죠. 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전매 차익, 그다음에 시세 차익,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뭐다? 규제다, 자유라다? 규제다. 그러면 분양가 자유라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제 기억은 지문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왜? 정책이 아니니까. 그럼 규제하고 자유라는 정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규제와 자유라 중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유라. 근데 자유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형 주택 공급을 안 해요. 대형 주택 공급으로 가버리지. 그럼 자유라는 소형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는 이론적으로 다 끝났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규제 자유라 끝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면 임대료 보조가 있겠네.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하죠.